벌써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간 지 3주차가 끝났네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는 건 체력을 너무 소모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 멤버들이 경험이 너무 없어서 제가 알려주면서 해야 하다 보니까 거의 상시 미팅 모드로 이것저것 알려주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2명 중 1명은 0.2 멤버스라서 미팅만 하고 일도 시킬 수 없는 상태고요. 또 다른 1명은 열심히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분석하면서 문서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신규 멤버 중에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사람이 저뿐이라서 제가 풀 가동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미팅 사이에 작업 시간이나 다음 미팅 준비 시간에는 거의 누워서 쉬고 있습니다. 리모트 프로젝트의 메리트랄까요? 눈치 안 보고 틈틈이 드러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 전 고객사와 파견회사의 중간 평가가 있었고요. 그 결과를 제게 공유해 주더라고요. 내용을 해석하자면 처음 면담 시 기대했던 만큼 스페셜리스트로서 기술적인 지식이 너무나 풍부하다. 참가 멤버들로부터의 평가도 좋다. 엄청나게 우수한 분이라서 이후 멤버 쪽에서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불만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도와주면 아주 고맙다라는 뉘앙스라더랍니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제 2주차라서 보여준 건 거의 없긴 한데 하면서 제 자랑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3주차에 했던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운영 효율화입니다. 꽤 오래전 내용 중에 대기업은 애저를 많이 쓰고 스타트업은 AWS를 많이 쓴다고 했었죠. 한국에서는 AWS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은 애저를, 스타트업은 AWS를 많이 씁니다. 스타트업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AWS를 공부하시고요. 대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큰 경험을 쌓아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애저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예전 콘텐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프로젝트도 젊은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AWS를 쓰고 있네요. DBRE 팀도 자기네 리소스를 위해서 SQL 서버는 데이터 센터에서 VMware로 돌리고 있고요. MySQL은 AWS 오로라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작업자들의 미스나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RDBMS 접근 권한 관리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 서버는 약 50대, MySQL은 약 40대 정도 있는데 검증 등을 위해서 특정 일자 백업을 인스턴스로 복구하면서 또 늘렸다 줄였다도 하고 있습니다. RDBMS에 접근 요청이 올 때마다 신청 기간만큼 그 작업자 전용 유저를 생성해주고 기간이 되면 삭제를 하는 식으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서버들마다 인덱스의 지정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리플리케이션 설정도 복잡하고 인덱스도 매번 들어가서 체크를 해야 하는 등 자주 서버에 접속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동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 엑셀에 서버명과 유저 정보 등을 기입하면 그 엑셀에서 대상 서버 DB명 유저 정보들을 가져와서 일괄로 계정을 생성해주는 파워쉘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즉 엑셀에 수십 대의 서버와 DB명 계정 정보만 넣으면 신청 범위만 유저가 생성되는 거죠. 그렇게 생성하고 엑셀에 백업하고 나면 언제 누가 무슨 용도로 유저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고요. 그걸 베이스로 서버를 일일이 들어가서 유저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소스는 더보기란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버에 테이블을 저장하면 매번 들어가지 않고 인덱스의 리플리케이션 대상인지 그리고 그 리플리케이션 설정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가져오는 스크립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멤버들은 다른 건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도 도입하면서 열심히 고민했는데 정작 어카운트 생성 등은 매번 서버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서버 작업 시간 자체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단지 서버가 많아서 그 서버에 접속하고 끊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익숙해져서 생각지 못하게 그쪽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죠. 600대의 서버를 관리한다 칩시다. 300대는 계정 생성을, 나머지 300대는 서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 칩시다.
서버 프로그램은 요즘 CI/CD가 있었지만 예전에는 전부 손으로 던졌거든요. 300대가 동일하지 않고 서버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에러가 났을 때 대응도 해야 되죠. 결국 들어가는데 3분, 명령 날리는데 5분, 기다리는데 20분, 종료하고 정리하는데 1분. 뭐 이런 느낌으로 서버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작업자의 PC에서 서버 명령을 날리고 결과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들이 모두 절약이 되죠. 그러면 서버 대수가 아무리 늘어도 관리 인원 추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업무도 넘쳐나지 않고요. 이게 개발자와의 아주 큰 차이인데요. 개발자는 자신이 맡은 개발 분량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속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운영이나 DB 운영은 노하우를 모두 스크립트화를 하게 되면 단지 스크립트만 던지면 끝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에비던스로 저장하는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작업 미스가 없게 하도록 스크린샷이나 결과 파일을 에비던스로 저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사는 그 에비던스로 작업 미스를 체크하는 거죠. 때문에 운영 자동화에는 이런 에비던스를 추출하는 것까지 잘 해놓으면 작업이 편하게 되죠. 이번에는 일본의 인프라 운영의 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일본은 서버를 1만 대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같은 작업을 사람이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죠. 때문에 운영 자동화 이슈가 상당히 크고요. 운영 방식은 100회사면 100가지 운영 룰이 있어서 거의 표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들은 자기들만의 표준이 있겠죠. 개발 역시 레포지터리를 GitHub나 GitLab을 쓰기도 하지만 아직도 SVN을 쓰기도 하잖아요. SVN 역시 툴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CI/CD를 다양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설정하는 별도 툴이 있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운영이든 개발이든 가능한 모든 환경을 경험해보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내놓을 정도의 경험을 가졌다면 리더로서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프라 쪽의 메리트를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칩니다. 끝.